네,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건설안전기술사 서울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2회 시험을 이제 다 보셨죠? 하여튼 아쉬움이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나는 합격할 거다라고 또 자신감이 또 생기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 형식으로 이제 132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개강은 2월 18일 날 이제 본 개강을 할 겁니다. 물론 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여러분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내가 복귀한 거를 한번 살펴보고 이 자료에 있는 것 또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돼 있는지 나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 경향이 어떻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본 개강 때는 좀 더 문제풀이는 하지 않더라도 이제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33회입니다. 올해 이제 이미 한 번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의 이제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시험 보시고 지금 이제 한 10일 정도 됐나요? 일주 정도 됐는데 다음 시간 그러니까 명절 세고 한 번 오시면 그 다음 주가 발표네요, 그렇죠? 2월 28일이 발표입니다. 그리고 학원 나오시는 분들 계속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 때문이라도 됩니다. 여기 이제 다 합격하실 분들이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를 해야 된다. 뭐 때문에? 면접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면접 시험. 자, 오늘 이제 132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개략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떻게 이제 답안을 접근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33회 강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강 형식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오늘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33회 합격 전략하고 이제 핵심 포인트 위주로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1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회차까지 1회차부터 오늘까지 따지면 이제 11회차가 되겠죠. 총 10회차까지 우리 이제 정규반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마지막에 건축토목공사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첫날 강의를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부터 시작할 때 보통 강의를 듣겠다라고 예시하는데 저는 첫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날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개강 첫날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시작을 하니까 첫날은 쉬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날 강의하는 게 여러분 이 전체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강의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보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날은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 중간에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첫날은 분명히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첫날이 또 뭐죠? 다음 주는 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뭐 2차 개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토목공사, 그다음에 이제 시공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9시부터죠. 9시부터 1시까지 정규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립니다. PDF로. 이번에 또 이제 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자료가 조금씩 다 바뀝니다. 그렇죠? 조금씩 바뀝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은. 그래서
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까지 여타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중대재해처벌법. 근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타기술사 문제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안전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안전에 있어서는 되게 유동적이고 많이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반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자, 실전반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그렇죠? 처음 답안을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하셨더라도 내 답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첫 도전자 오늘 있어 사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유튜브에 학원에서 올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답안 작성하시는 그런 걸 좀 반복해서 보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다다음 주죠. 첫날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첫날은 전체적인 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든지 안전에서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첫날을 한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첫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총 10회까지 실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문제는 오늘부터 올려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올려드리겠지만 첫날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9회에서 10회 여러분이 실전을 합니다. 자, 실전은 정규 강의 끝나고 식사하시고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총 200분 테스트를 합니다. 200분. 그렇죠? 90분 하나는 단답형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서술형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면 한 7시까지 끝납니다. 멀리 오신 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6시 반. 근데 시간 단축을 했는데 저도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7시까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시 반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매주 제가 올려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답안 쓰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면담을 통해서 면담이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9시부터 그럼 몇 시까지죠? 건 7시까지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저랑 함께 합니다. 힘들죠,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반이 있고 실전반이 있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죠? 실전반이 중요합니다. 정규반은 여러분이 그냥 집에 가서 들으셔도 되고요. 안 내면 제 드리는 자료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전반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된다. 내가 빨리 합격하고 싶다. 시간은 없다. 그러면 뭐를 참석해야 된다? 실전반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규반이 아니라. 정규반은 제 강의를 그냥 귀로만 듣습니다. 물론 쓰시는 분도 있지만 실전반은 써야 됩니다. 기술사 시험은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귀로 듣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반드시 실전반을 참여를 하셔야 된다. 빠지지 않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규반 실전반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책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꺼운 거 있죠. 그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는 자료는 제가 지금 배포된 자료하고 조금 이제 제가 그 학원 강의에 올라가는 PDF 자료하고는 조금은 계속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책과 그다음에 이제 고득점 기출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문사 책인데 이거는 이제 합격자 답안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131회까지 총 합격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 뒤에 나와 있지만
지금 한 5, 6년 정도의 그 시험 흐름을 보면 합격자들도 이제 물론 이제 많이 늘었지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2018년도 보면 시험 보시는 분이 500명 전후였는데, 그렇죠? 500명 전후였는데 지금은 거의 3,000명이 됩니다. 그렇죠?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그래서 3,000명이죠. 매회 1,0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러냐? 뭐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가 되고 이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워낙 이제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배가 됐다. 근데 뽑는 인원은 율로 보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작년에는 첫 시험에 5.3% 48명을 뽑았고요. 두 번째 29명 37명에서 전체 한 4% 정도를 뽑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년도가 몇 명 뽑았죠? 1%대 뽑았습니다. 1%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험 포기하신 분들이 많죠. 1% 뽑는데 내가 어떻게 1% 안에 들어가? 이제 하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126회 몇 명 뽑았나요? 110명을 뽑았습니다. 110명.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몇 명을 뽑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죠? 무조건 시험을 보셔야 된다. 이제 시험 보는 첫 번째가 뭐죠? 시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그렇죠? 시험 신청을 하셔서 우선은 준비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111명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거의 뭐 17% 정도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600명 받는데 100명 이상을 뽑았습니다. 자, 이번엔 몇 명 뽑을까요? 모르죠, 저도. 그렇죠? 이제 시험 안 보신 분들은 적게 뽑기를 바라실 거고, 시험 보신 분들은 한 200명 뽑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명 뽑고 다음부터 1% 뽑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때가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110명 뽑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야, 이제 완전 많이 뽑는다.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9명, 10명 뽑고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요번에 이제 또 많이 뽑으면 또 이제 다시 공부하고 또 적게 뽑을 때 시험 보고 많이 뽑을 때 시험 안 보고 그리고 계속 시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9명, 10명일 때 합격할 생각하지 말고 많이 뽑을 때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많이 뽑을 때.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 전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에 가장 좋은, 그렇죠? 골고루 이렇게 등락이 있는 것보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뭐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비율 보시면 갑자기 늘어나죠.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회차가 늘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110명 뽑았을 때 또 늘어납니다. 그럼 900명까지 늘어났어요. 지금은 이제 1000명까지 늘어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꾸준하게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시험 그 400분이 엄청난 나한테는 학습 효과를 가져옵니다. 엄청나게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132회 역시 이제 많이 뽑기를 저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뽑건 적게 뽑든 내가 합격만 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기숙사는 합격자가 0명인 적도 있습니다. 0명. 근데 이제 우리 뭐 건설안전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총평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지가 익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자, 문제를 보니까 어떠셨나요? 자, 이번은 다행히도 색다르거나 막 이상한 문제는 나오죠. 이상하던 문제가 아니죠. 이상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한 거, 나 모르는 게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다 이제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이미 동영상에도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129회 때
자, 169에 몇 명 합격했나 보자. 48명이 합격했네요. 네. 129의 문제 때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129의 시험 보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있습니다. 제 강의 들은 거. 자, 129의 문제가 좀 색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129의 문제를 제가 반드시 풀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다 이제 강의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129의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되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로 실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들로.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막 색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9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자, 중요한 거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중요한 문제 한 50%는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게 문제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29의 기출문제가 출제가 또 이번에도 많이 됐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129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에 심지어는 똑같이 나온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되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시면 그러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요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에 기출 문제가 몇 회 나왔는지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뭐 118회부터 지금 최근 이제 5년 뭐 많게는 한 7, 8년 이내 문제들만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온 문제가 뭐 안밀 현상에 대해서는 뭐 기출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그쵸, 시험 발파도 우리 뭐 토목시공이나 여기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안전에서는 안 나왔다. 그다음에 가시설 흙막이는 많이 나왔죠. 근데 띠장이라는 게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죠? 기출 문제 나머지는 거의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뭐 이제 뭐 여굴,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안 나와서 HCW.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우리 지하 연속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됐습니다. 이랑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이제 비정상 작업에 대한 특징해서 안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비정상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다. 이게 산업안전론에 나와 있는 비정상 작업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로 다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보고 나서 그다음 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죠. 반복적으로 다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죠. 해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하나가 129하고 똑같이 출제된 문제. 그렇죠? 5번 같은 건 120문제하고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출제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대부분 기출 문제죠.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이상한 문제. 이상한 문제라는 거는 생전 처음 들어본 문제. 그렇죠? 제가 강의할 때 반영이 안 됐거나 처음 들어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보통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에 많이 나옵니다.
건설안전관리론에. 그래서 그런 인간 심리라든지 인간 공학, 그렇죠? 심리학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서 시험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하는 거고요.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거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갈등은 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2, 3교시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어려웠다. 그렇죠? 4교시는 제가 문제를 봐도 4교시가 좀 아쉬워요. 그렇죠? 4교시 문제가 2, 3교시에 좀 흩어져 나오면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몰려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문제 분석입니다. 제가 이거 할 때 되게 항상 쑥스럽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 나왔습니다. 제가 언제 강의할 때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처음 공부하시고 저랑 얘기하면 이제 모르신 분들, 제 지인들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가 강의하는 문제에서 야 얼마나 적중이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적중이라는 정도가 이제 뭘 얘기하는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똑같이 나오나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뭐 낸다면 똑같이 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기출문제니까. 그렇죠? 기출문제에서 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다 연계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적중이라는 의미가 강의를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잘 찍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 시공 같은 경우는 공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공법을 모르면 쓸 수 없는 문제들. 그렇죠? 또 그 공법의 원리나 이론에 대한 부분이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해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경험에 대한 부분. 근데 안전은 어떤가요? 여기 계신 분 10명, 20명, 100명이면 다 달리 답안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안이 정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항상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뭐죠? 법입니다. 법. 건설안전관련법.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안전법, 지하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요번에 이제 재난관리법도 있고요. 요즘에 건축물관리법도 이번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법과 관련된 문제가 몇 프로 나왔나요? 48%가 나왔습니다. 자, 이 48%보다 더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서 율이 이제 결정이 되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번 문제를 이제 우리 안전을 안 하신 분들은 이번 문제를 보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 하시는 줄 아시나요? 이번에는 안전에 시공 문제가 많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공 문제는 뭐가 나왔죠? 여굴 문제. 그렇죠? 여굴 문제 한 문제가 시공 문제로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과 관련된 문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어쌍가 시공시 안전주의사 이게 그 시공 문제인가요? 어쌍카의 원리를 적어야 되고 어쌍카의 용도, 공법 뭐 이런 걸 적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어스카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답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스카 문제를 우리 안전을 모르신 분들은 시공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실제 이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험성 평가, 도급,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비교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비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비교라든지 이러한 부분. 이번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 또 포괄적인 부분 뭐죠? 건설안전 주요 내용을 비교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 문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1페이지에 뭐 쓰나요? 공통 아이템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비교가 하나의 공통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작업 전 사전 검토 사항.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부분,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하안전법에 대한 부분. 이거를 비교하는 하나의 공통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 법과 관련돼서는 이거 하나에 국한돼서 이거 하나만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포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은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폭넓게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워낙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포커스 캠프라든지 실전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급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가 매번 강조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쌍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네요. 자, 어쌍카는 제가 어떨 때 제가 얘기를 했나요? 어떤 법?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어쌍카, 소일 레일링, 사면 보강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쌍카, 소일 레일링, 사면, 그렇죠? 동절기 나오면 뭐 그리자고 그랬어요? 이동식 크레인 하자, 이동식 크레인. 그렇죠? 그런 문제를 제가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발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굿작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여기 있는 게 발파로 넘어가서 법이 일부 이제 개정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험 발파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발파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약에 대한 수령부터 마지막 반납까지의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답안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 방지 시설 대책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망이라든지 낙하물 보호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또 비계가 출제가 됐네요. 비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도심지, 그렇죠? 외부 비계, 리모델링 공사, 그렇죠? 도심지에 인도와 그다음에 도로와 접한 외부 비계에 대한 문제를 제가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제 비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써야 되죠? 이 문제를 쓰신 분들은 도로에서의 안전, 그 다음에 통행인의 안전, 이게 하나의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죠. 그냥 우리 공사 현장 내부의 비계가 아니라 도로와 인도와 접한 외부 비계에서의 안전관리 사항을 하나의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비계 문제예요. 그렇죠? 또 비계가 또 어떻게 나왔죠?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 법이 개정이 됐죠? 관광 비계에 대한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언제 11월 14일인가요? 24일인가? 그때 적용하는 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법 개정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 개정 사항이. 그다음 이제 또 법이 예고가 된 거 있습니다. 예고. 이미 바뀐 것도 있지만 예고 뭐가 되고 됐죠? 목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삭제되는 비계 항목이 종류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인 문제, 계절별 나왔습니다. 계절별. 그렇죠? 계절 문제, 동절기, 그 다음에 하절기 문제 계속 나오죠. 이번에 이제 동절기였습니다. 하절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계절 문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게 뭐가 있죠?
뭐 이제 동절기는 하셨고 또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 이제 비산먼지 그렇죠?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여름철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 계절과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되게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포괄적인 문제. 자, 그다음 보면 철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매번 나오지만 철골.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그렇죠? 이것도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다. 이거는 뭐가 나와야 되죠? 모식도 그렇죠? 모식도 나와야 돼. 그다음에 이제 가설 전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역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법. 이거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 다 쓰셨나요, 이거? 그렇죠? 건축물 관리법. 자, 이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죠? 해체 작업 계획서, 해체 계획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특히 건설 안전 하시는 분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왜? 유일하게 건설 안전 기술사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게 이런 해체 계획서입니다. 해체 계획서.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해체 계획서의 검토 전문인이 기술자가 건설 안전 기술자가 포함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건설 안전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전문 기술이 건설 안전 기술사가 포함이 돼 있나요? 없습니다. 안전 전문가는 포함이 돼 있지만 토목 중에 토질 기술사, 구조 기술사, 그다음에 건설 장비라든지 건설 기계 기술사가 포함이 돼 있지만 건설 안전 기술사는 포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근데 유일하게 포함된 게 어디라고요? 건축물 관리법의 해체 작업 계획서에 건축 구조, 그렇죠? 건축 시공, 건축사, 건설 안전 기술사가 검토하게끔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잘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렇죠?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사지붕이 나왔습니다. 제가 경사지붕은 나올 만도 됐는데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키워드로 가져가야 되나요? 경사지붕은 노래한 거 중에 제가 거의 뭐 노래를 부른다시피 초소규모 현장에서의 경사지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소규모 건설 현장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소규모 건설 현장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의 여러분의 키워드는 초소규모에 대한 건설 현장, 즉 초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재위험이 가장 높은 공종이 바로 지붕공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모식도 있죠, 모식도도.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굴착 공사가 역시 출제가 됐고 계측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지하 굴착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찝어서 인접 건축물이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뭘 여러분들 공부하셨나요? 인접 구조물,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접 구조물에 대한 사전조사, 계측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 위에 거하고 연계돼서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법, 그렇죠? 시설물 안전법 역시 뭐가 나왔죠? 정법이 나왔습니다. 매번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법 나오면 뭘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3종 시설물, 그렇죠? 중요하죠. 3종 시설물. 또 3종 시설물 중에 뭐가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터널 형식의 방음 시설이 있습니다. 터널 형식의.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바뀌었죠? 이번에 3종 시설물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3종 시설물 안에. 11월 달인가요? 그때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런 거 하나 던져놓는 거예요. 이건 내용을 제가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을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8%라는 15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하고 얘기가 안 됐던 문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험 발파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발파는 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저희 거의 뭐 매번 이제 얘기하다시피 한 문제들이 실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물 관리법도 그렇죠?
해체 공사에 뭐 이거는 뭐였죠? 법 개정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 기술서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신고해서 허가 대상으로 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그렇죠? 광역철도 출입구 또 버스 정류장 이러한 부분들이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됐다. 이게 광주 붕괴 사고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입니다. 예, 요즘에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의 비중이 이제 건 뭐 5에서 뭐 한 7, 8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뭐 새로운 문제가 있나요? 진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건설안전관리론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안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재손실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몇 번씩 다뤄봤던 문제고요. 자, P2 이거는 뭐 제가 거의 노래 부르다시 합니다. 그렇죠? 뭐 노래 부르다시피. 자, 그다음에 이제 긴장 정도에 대한 의식 수준을 5단계. 이거는 이제 129회에 똑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129제. 그렇죠? 129제. 그다음에 가연운동, 착각과 착시에 대한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좀 생소하다라면 비정상 작업.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다면 자, 정상적인 작업과 비정상적인 작업의 어떤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조금은 이제 여기서 원하는 답안하고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기본을 할 수 있는 답안이다라는. 그다음에 휴먼 에러, 메커니즘, 예방 원칙, 그렇죠? 제로화라는 게 무죄에 대한 부분도 있죠. 제로를 재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번에는 이 건설안전관리론에서에 대해서도 크게 뭐 특별한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다 이제 이 문제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선택하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역시 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굴착기. 지난번에 출제가 안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130, 129, 131, 지금 132입니다. 그렇죠? 129, 130, 그다음 128도 아마 출제가 된 걸로 알았다. 왜 출제가 됐죠? 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 근데 131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법이 시행일자가 7월 달인 시행일자가 있습니다. 굴착기의 시행일자가. 그래서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제가 됐네요. 그렇죠? 132회에 출제가 됐습니다. 굴착기 워낙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했습니다. 자, 역시 또 고소작업대가 출제가 됐네요. 그렇죠? 고소작업대. 지난번에 똑같이 출제가 됐죠. 뭐가 출제가 됐나요? 고소작업대 그 작업 점검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출입문에 대한 부분 점검이 출제가 됐고요. 또 고소작업 때 법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가 개정이 됐죠? 고소작업 때에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푸집 해체 시기. 이거는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뭘 얘기했죠? 이거는 한중 콘크리트 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가져가자. 뭐라 했죠? 적산 온도, 머튜리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차별 아이템으로 가져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거푸집 해체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이 된 문제, 어떤 문제였죠? 아파트 붕괴 사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또 작년에 발생된 인천의 문제가 바로 거푸집 해체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인천의 붕괴 사고는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대한 해체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최근 사고 난 거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를 체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전부 다 설계 기준에 다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특히 동절기에서의
양생 콘크리트에 대한 거푸집 해체라든지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해체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됐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이건 이제 건축시공기술사에서 특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열화현상입니다. 이번에 뭐가 출제됐죠? 염해가 출제가 됐네요. 염해가 출제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화학적 침식이 이제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열화현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열화현상. 자, 그러면 열화현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접근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 접근해야 되나? 시설물 안전법에 대한 부분이 가져간다. 그렇죠? 시설물 중대한 결함. 그렇죠? 법. 그러면 이 문제를 시공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절반은 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안전 안 하신 분들은 시공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공 문제. 물론 저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넣어놓긴 했지만 법과 관련된 언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능 저하 원인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는 우리 내구성, 그렇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했습니다. 성능 저하 나왔고요. 그다음에 흙의 안밀 현상에서 이제 언급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흙막의 띠장의 역할. 그다음에 SCW. 그래서 이제 이번에 흙막이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흙막이가 뭐죠? 굴착이죠, 굴착. 자, 이번에 이제 법이 가장 많이 개정된 게 이 굴착 부분. 또 뭐죠? 거푸집 및 동바리 이 두 개 항목이 법이 거의 다 바뀌다시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거푸집 및 동바리가 아니라 굴착이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을 준비할 때는 물론 굴착이 중요합니다. 거푸집 동바리 문제를 좀 더 이제 보셔야 되죠. 그렇죠? 뭐 데크 플레이트라든지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뭐 갱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죠? 출제가 안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새롭게 공부하신 분이 좀 더 이제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건축공사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 토목은 제가 하루만 강의를 합니다. 건축 토목공사. 그렇죠? 왜? 안 나오니까. 근데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건축 토목공사에서 공부할 거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좀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는 게 물론 아닌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건설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토목이신 분도 있고 건축이신 분도 있고 물론 전기나 설비이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은 건축이나 토목 문제가 나오면 조금은 이제 쉽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이 토목을 하거나 토목이 건축에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안전은 그렇지가 않다. 안전은. 그렇죠? 안전 부분만큼은 동일하게 갑니다. 건축 현장에서 떨어짐 재해 발생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러면 토목 현장에서는 똑같이 합니다. 재해 위험 다른가요? 건축하고 토목하고? 아닙니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뭐가 나왔죠? 여굴이 나왔습니다. 여굴. 그래서 여굴 제가 얘기할 때 그 전에 기출 문제 중에 뭐가 나왔죠? 제어 발파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제어 발파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근데 발생 시 뭐죠?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 그죠? 조사 내용. 그러면 제가 이제 특히 터널 문제 조사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걸 강조를 했나요? 나 여굴 잘 모르겠다. 조사입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 조사 그러면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그죠? 또 조사하면 뭐가 있죠? 우리 막장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거죠? 구리치마 사고. 한 번쯤은 출제가 될 때가 됐는데 출제 안 됐다 그랬으면 뭐죠? TSP. 그렇죠? 페이스매핑. 페이스매핑이 출제가 됐습니다. TSP. 그다음에 선진 보링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막장 전면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구리 치마 사고 우리 이제 굴착에 대한 치마 사고 중에 좀 더 여러분이 봐야 될 게 구리 치마 사고를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와 연계돼서 답안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안 나온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진 규모와 진도. 물론 제가 요거는 빼고 요거만 제가 계속 냈습니다. 제가 1년째 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진 규모 진도. 이거 안 쓰셨네? 어? 많이 해보셨죠? 지진 문제가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지진 규모와 진도가 출제가 됐다. 적중이 된 건가요, 제가? 안 됐죠. 왜? 내가 지진파를 얘기를 안 했거든. 이것만 그렸고. 예? 그러면 반이 2분의 1은 맞춘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림은 지진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자, 그래서 보시면 그렇다. 그러면 실제 이제 건축 토목은 지금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자, 기타 지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법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15부터 48%네요. 48%?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건설기계 이게 이 세 가지가 두 가지가 뭐죠? 이것도 법입니다. 굴착기 산업안전 보건규칙에 대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플러스 2. 또 뭐죠? 이것도 법으로 볼까요? 그 정도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과 관련 문제가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뭐죠? 건설 쪽, 건설 안전 전문 쪽이 우리 건설 안전 관리론입니다. 그러면 순수 우리가 안전 분야의 문제가 거의 80% 90% 가까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전처럼 이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시공만 알면 안전을 따기 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하다가 오시죠? 토목 따고 건축 따고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오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죠? 그냥 건축 토목 따고 와가지고 그렇죠?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자격증이 뭐다? 건설 안전이었습니다. 건설 안전. 저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강의는 완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제는 아니니까.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경향에 대한 부분을 항상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답안에 지금 출제 경향을 보면 옛날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전 거도 제가 했는데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자꾸 이제 했습니다. 자, 2016년도에 보면 시공이 거의 62%, 그렇죠? 안전이 35%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죠? 이제 토목, 건축 분야가 그렇죠? 30-40%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때는 법을 하나도 안 보고 가도 그렇죠? 충분히 합격했습니다. 마지막에 뭐죠? 안전관리 대책만 쓰면 합격이었습니다. 이때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물론 또 이제 이때 공부하신 분들은 뭔 소리야라고 얘기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목시공하고 연습삼아에서 봤는데 59.9야. 그렇죠? 그러면 두 번 보면 이제 합격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 보면 역시 이제 50대 50입니다. 자, 이 계기가 뭐죠? 건설 안전 분야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김용균법, 그렇죠? 우리 태안화력의 김용균 씨 사망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물론 세월호라든지 가스, 그렇죠? 살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부 개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 건설안전, 특히 이제 산업안전,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안전에 대한 비율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이슈가 됐죠? 중대재해처벌.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슈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법을 모르고는 안전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답안의 흐름이나
이러한 시험 패턴이 바뀌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걸 혹시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토목과 건축 분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하루밖에 안 합니다. 하루밖에.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좋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문제니까. 근데 실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접근 방법은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는 답안을 써주셔야지 합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0년, 21년 보시면 뭐 54, 뭐 율로는 좀 제 주관적인 부분이 분명히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1년도 70%, 25%, 여섯 문제, 그렇죠? 그러면 여섯 문제는 매회 두 문제씩밖에 출제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때는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20년, 21년입니다. 22년, 23년 보시면 23%, 그렇죠? 근데 보시면 뭐죠? 두 문제, 네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다. 그러니까 매회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기술 공통은 뭐죠? 위로 갑니다. 뭐냐면 거푸집 동발이라든지 흙막의 굴착에 대한 문제가 기술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포함을 하면 거의 80%가 넘는 비중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다음에 작년 역시 보시면 어떻게 되죠? 78, 86%네요. 그렇죠?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2년 평균제가 5년 평균을 냈지만 이제는 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어렵나요? 어렵죠. 특히 우리 기술자 되신 분들은 법과하면 전부 다 고개 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법한테 또 좀 익숙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해요. 근데 법은 공부할 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 법 바뀐 거, 중요한 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책을 전부 다 복사하셔서 보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 실제 다 복사하신 분도 계시죠? 복사하셨죠? 안 하셨어요? 실제 공부하면서 그거 다 복사를 하거나 그 서점에 가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책을 삽니다. 그렇죠? 그것만 사면 되나요? 그럼 건설기술진흥법도 해야 되죠. 그럼 오늘 요번에 나온 거 건축물 관리법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다 해야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나온다는 건 뭐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시험도 시험이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건축 토목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 그렇죠? 안전. 나는 안전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 절반 이상은 그렇죠? 안전을 안 하고 안전이 요즘에 핫하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순간만큼은 나는 안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지 어떻게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답안의 문제 출제에 대한 경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이번에 한번 볼까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따져보니까 관련 법, 공학, 안전, 공통 이렇게 따지니까 몇 문제죠? 어휴, 93%네? 그렇죠? 똑같이 따졌을 때. 왜? 토목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기타 뭐죠? 지진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순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전이 비정상이었죠. 그렇죠? 비정상이었습니다. 그전이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니. 그래서 보시면 점점 안전 분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다. 이제는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러한 출제 경향이 있다. 그러면 다음 시험은 어떨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벗어나지가 않는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뭐 지하안전법, 시설물안전법, 그렇죠? 그 외적인 법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지 이제는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 찾아오는 이유가
그거를 이제 나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제 저랑 같이 하셨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 그걸 이제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 이만큼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처음으로 제가 난이도 해가지고 난이도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항상 중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뭘 넣었죠? 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 중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안 된다. 나는 기본적인 것도 안 되네. 막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제 기준으로 중하. 왜?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충실히 했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죠? 시간 관리가 되잖아요. 시간 관리가. 그렇죠? 그다음에 실수. 그다음에 문제 존중. 그렇죠? 이것만 되면 된다. 첫 번째가 뭐다?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 시간을 다 쓰셨어야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셔서 답안 다 쓰셨어요? 잘 쓴 거, 못 쓰고의 문제는 누가 평가한다? 채점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시험 잘 본 거는 어떤 거 잘 봤죠? 자신 있게 내가 잘 봤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외운 거. 외운 게 나왔어. 뭐 지진 문제라는 게 내가 외웠는데 이게 나왔어. 이런 거는 잘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답형. 단답형은 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서술형은 아니다. 서술형은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최근 기출문제 이건 이제 막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출제 문석을 지난번하고 똑같이 쓰기도 제가 민망해가지고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왜냐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뭐 새롭게 제가 이렇게 쓰기가 참 민망합니다. 자, 기출문제 보셨죠? 기출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혹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실전 문제를 할 때 어떤 문제를 하죠? 기출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교수님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시험 뭐 출제 들어가셨어요? 아니죠. 왜? 출제자도 기출문제를 냈으니까. 저는 기출문제 외적인 부분은 거의 내지는 않습니다. 거의 기출문제가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또 응용했다라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혼용해서, 그렇죠? 혼합해서 내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기본이죠. 이제는 법 변경 사항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안전보건 규칙이 40여 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고돼 있는 게 거의 40항목이 또 변경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안전보건 규칙의 법에 우리 건설 안전 분야에 80개 항목이 80개 이상 항목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거의 80% 90% 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뭐만 봐야 되죠? 법 바뀐 부분 봐야죠. 우선은. 법 바뀐 거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관리법 보면 그렇죠? 법 개정 또 플러스 이번 지난번하고 이제 좀 달라진 게 이제 포괄적인 게 나옵니다. 포괄적인 것 중에 특히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비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지만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중에 이제는 설계 계획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발주자가. 그렇죠?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건설기술진흥법의 설계 안전성 검토가 바로 설계 단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비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문제가 지난번,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페이지의 대표적인 공통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죠? 검토, 법적 검토 사항. 그렇죠? 법적 검토 사항.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토,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검토, 지하안전법상의 검토 사항이 1페이지에 나와야 된다는 1페이지.
그렇죠? 물론 뭐 위험성 평가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이제 실제 출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더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포괄적인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문제. 그래서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문제는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죠? 단답형은 공부량이랑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답형은 분명히 많이 봐야 됩니다. 공부량이 많을수록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답형은 한 교시밖에 안 됩니다. 세 개 교시는 뭐죠?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외운다고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가 나빠서 대부분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 건 뭐죠? 단답형. 근데 단답형은 한 교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단답형 150점 맞아도 합격합니다, 실제. 왜? 서술형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 틀만 구성이 되면 내가 공부가 안 됐더라도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안전에서는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답안 쓰는 요령부터 빨리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은 이론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인간공학, 심리학부터 이제 많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필조 중에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가설공사, 철 콘크리트 실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거나 문제되는 부분,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번 준비하면서 굴착, 거푸집 및 동바리를 얘기했습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가 거의 다 바뀌었죠.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험은 출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번에는 굴착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굴착이. 네, 그래서 다음에는 워낙 중요합니다. 뭐 데크 플레이트라든지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그죠? 갱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건축 공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렇죠? 기본적인 부분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현장 점검과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굴에 대한 문제나 건축에 대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이 답안을 못 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모르는 문제는 뭐죠? 기본만 하면 됩니다. 기본. 그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건축 토목공사라는 얘기예요. 제유형, 그렇죠? 제유형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토목이 다르고 건축이 다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오시거나 저를 만날 때 나는 건축인데 잘 몰라요. 토목인데 몰라요. 아닙니다. 안전은 건축 토목이 구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 설비나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전기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이러한 거 위주로 나왔다. 기출 문제 위주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다수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이제 공부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워낙 얘기하는 거 디자인만 좀 바꿔봤습니다. 건설안전관련법, 그렇죠? 자, 이제는 건설안전관련법이 답안의 기본 틀로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1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을 비롯해서 법과 관련된 내용의 답안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시간 관리를 목표로 한다. 1페이지는 기본적인 거. 그렇죠? 기본적인 거면 대표적인 게 뭐죠? 재해 유형 이런 것들. 그렇죠? 1페이지. 자, 기출 문제. 그렇죠?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문제가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출 문제. 새로운 문제를 제가 안 냅니다. 이제 간혹 이제 새로운 문제를 내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교수님이 뭔 정보를 얻어서 문제를 냈나?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이상한 문제를 냈지? 이러면서 그것만 달달달 외웁니다. 실제 저도 이제 처음 강의할 때 너무 똑같은 문제를 내니까 되게 지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골탕 먹이려면 새로운 문제 막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몰입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문제니까. 왜 나머지는 다 접해왔던 문제고. 그럼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럼 되나요?
시간 낭비라는 얘기죠. 시간 낭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전 문제 매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130, 129, 130, 131, 132, 133 그렇죠? 그 전에는 제가 문제도 바꿨습니다. 실전 문제 첫날 냈던 거를 마지막으로 돌리고 또 중간에 막 썼습니다. 제가 그렇죠? 찾아보기 어렵게. 그렇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첫날 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실전 문제도 제가 10번을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했습니다. 상반기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봐야 될 문제를 먼저 제가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나올까 말까 한 문제. 그렇죠? 이슈가 된 문제. 이런 정도입니다. 1번부터 거의 5번. 상반기 문제는 매일 한 번씩 읽어봐야 될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별로 그렇게 문제를 안 바꾸고 제가 중요한 것만 교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그래서 간혹 이제 교수님이 게을러서 이 양반이 게을러서 냈던 거 또 내고 냈던 거 또 내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봤던 거 계속 똑같이 내는데 뭐 봤던 거 똑같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나요? 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풀어서 시험장에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문제 하나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불합격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게 제가 키워드를 뭘로 할까 했는데, 그렇죠? 특히 처음 오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공부만 먼저 하면 합격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제가 공부 얘기하면 저 뭐라 그러죠? 공부 계속 하시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뭐라죠? 공부할 것 같으면 여기 오시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어디 가라고? 대학원을 가시거나 박사를 따시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강의 보시면 얘기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기에 여기 왔다면 차라리 대학원 가서 학위를 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공부에서는 1년, 2년, 몇 년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뭐다?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공부 암기가 절대 합격의 조건이 아니다. 그렇죠? 뭐 연습? 과연 연습하고 공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부는 여러분 앉아 있으면 공부입니다. 뿌듯합니다. 제 강의 하루 종일 듣고 집에 가시면. 그렇죠? 연습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육체 노동입니다. 답안을 써야 되고. 그렇죠? 써야 됩니다.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격증을 따러 오신 곳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고 온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내고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자격증 따러 오려고 왔지 공부를 하고 안전 분야에서 내가 뭔가는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렇죠? 도움은 되지만 첫 번째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자격증 따고 오히려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실전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하셔야 된다. 몸으로 때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쓰고. 그래서 합격 비결은 뭐다? 답안 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공부가 아니고. 내가 암기가 안 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암기가 안 돼서 답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뭐다? 연습이 안 돼서 못 쓰는 거다. 그래서 답안 틀을 먼저 고민을 하시고 답안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다? 결국에는 시간 관리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 그렇죠?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내가 시험을 보겠습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다. 연습을 하셔야 된다. 씁니다. 만약에 내가 필체가 약하다, 뭐 느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씨량을 줄여야죠.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림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게. 내가 처음에 1분 걸린다, 그러면 10번, 100번, 하루에 한 번씩은 하면 지금 100 며칠 남았죠? 한 100번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아니다. 뭐다? 답안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합격을 하시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학원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다니신 분이 과연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뜨끔뜨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하십니다.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죠. 야, 뭐 1, 20만도 아니고 이 많은 비용을 내고 내가 해야 될까? 근데 첫 번째는 뭐죠? 자신감 겨루입니다. 아, 내가 해봤자 이거 좀 다니다가 포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놀러 오시면 됩니다. 학원에 오시면 돼요. 와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끝나고 술 한잔 먹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오히려 더 빨리 합격합니다. 왜? 매일 옆 사람들하고 술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오늘 소주 한 잔을 하면 어떤 얘기할까요? 뭐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나요? 사업적인 얘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공부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 혹시 좋은 자료 있으면 나한테 좀 줘라. 나는 이 학원 처음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학원에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때까지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 그냥 앉아서 쓰시면 됩니다. 안 되면 베끼시면 되는 거고요.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답한 걸 저랑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잖아요. 혼자 공부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앉으시면 처음 모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그렇죠? 점심도 같이 먹고 혼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빠른 합격을 하려면 그렇죠? 계속 저랑 1년, 2년 보시려면 뭐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한다. 그러면 빨리 합격합니다. 실제. 그래서 어떤 스터디는 거의 뭐 한두 명 빼놓고 합격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얼마죠? 요즘에 68,000원인가요? 68,000원 얼마죠? 보셔야 돼요. 왜? 분명히 나랑 맞는 시험은 있다. 그렇죠? 모든 1년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3번 시험 중에 나랑 맞는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시험은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렇죠? 연습이고 무조건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단시간 합격하자라고 했습니다. 단시간. 자, 시작할 때 나는 한 1년, 2년 공부할 거야.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길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 단시간에 합격할 방법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하고 연습하고 하면 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합격 수기를 많이 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50% 이상은 단시간에 합격한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실제. 제가 가장 FOM은 3번 정도 이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또 이제 뭐 여러 여건에 따라서 좀 더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지만 이게 좋다. 왜? 법이 바뀌니까. 그래서 재작년 공부하시고 작년 맡기신 분들 공부를 어마어마합니다. 왜? 매일 바뀔 때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40개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40몇 가지죠.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을 하자. 저랑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랑 만나는 순간은 이러한 5가지를 좀 지켜서 저랑 얘기를 하시고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어떻다?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